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 17강 짝짓기 행동의 진화적 기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4강에서 짝짓기 행동의 진화적 기원 첫 번째 시간을 좀 말씀을 드렸고 15강, 16강에서는 이제 그 성스러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간은 성스러움과 의미를 추구하는데 그 성스러움과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특별히 이제 그 계몽주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주체로서 등극을 하면서 신을 없애버렸는데 여전히 이제 신을 없앴지만 그 신의 자리는 이제 남아 있고 그 신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그 성스러움 또 의미를 이제 추구하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우리는 허무주의로 치닫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허무주의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스러움 또 의미를 이제 불러들여야 될 텐데 어떻게 이제 그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스러움이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시 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종교를 갖거나 뭐 그러는 방법도 이제 유효하긴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고대나 중세에 있었던 그런 성스러움과 의미를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물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성스러움과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생식세포로 이제 넘어와서 이 짝짓기 행동의 이제 진화론적 기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짝짓기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식세포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동물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결론이죠. 그래서 이 짝짓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남성이 원하는 여성의 모습 또 여성이 원하는 이제 남성의 모습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성 전략, 성 갈등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동물적인 요소로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적나라한 이야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답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는 사랑을 봐라 다 이제 그 형이하학적인 것들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은 이제 번식 뭐 또 짝짓기 뭐 이런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말로는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인간들이 하는 그런 또 모습들은 뭐 동물들이 짝짓기 교미하는 것들과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 짝짓기 상대를 얻기 위해서 좀 보다 더 좋은 짝짓기 상대를 얻기 위해서 뭐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연애나 사랑이 이런 어떤 동물의 짝짓기와 이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굳이 우리가 뭔가 뚜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히려 이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인간이 뭐 25만 전의 체력과 수렵 활동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번식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어떤 생존 가능성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형질들을 발달시킨 것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성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더 우수한 또는 더 우월한 유전자를 우리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을 굉장히 꼼꼼하게 세워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짝짓기, 뭐 연애, 그다음에 성관계,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전략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무작위로 뭐 눈에 보이는 첫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와 결혼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이제 계산하게 되고 이런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들을 우리가 찾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물들
뭐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또 이제 그 암컷들이 수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심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그 조상들의 짝짓기 전략에 의해서 성 전략에 의해서 그 결과로서 아주 훌륭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결과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커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성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의식적인 어떤 계획이나 지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DNA가 이런 굉장히 그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땀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인간의 기관인데, 그런 계획을 이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땀샘이라고 하는 것이 땀을 이제 흘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체온 조절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걸 이제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몸이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특정한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차별적인 방식으로 어떤 경쟁을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고, 그렇게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만 굉장히 훌륭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선택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또 데이비드 버스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우리가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이제 선택하지 않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배우자로 선택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배우자로서 깊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다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것처럼 연애하는 모습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존재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욕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여기서도 작용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맛에 대한 선호도 없이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이제 먹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또 25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획득했던 그런 어떤 형질들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지방이나 당분, 단백질, 염분 뭐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쓰거나 시거나 유독한 물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섭취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무엇을 더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들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한다라고 할 때도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이런 어떤 생존과 관련해서 뭔가 목적들이 주어지게 되고, 그 목적들이 상대방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욕망과도 많이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뻔한 이야기라고도 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원을 많이 제공해주고 뭐 바람을 피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뭐 사냥 솜씨가 좋고 폭력이나 학대를 하지 않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대부분 다 여성들이 남성을 선택할 때 가장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요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뭐 한 여자에게만 사랑을 한 여자에게만 이제 사랑을 바치고, 또 이제 굉장히 그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기술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또 굉장히 이제 좋은 사람 또는 이제 현명한 배우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반대로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여성의 육체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성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우자들을 찾는 것이 또 여기서는 남성들이 또 여성에게 원하는 어떤 스타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이제 그 인류가 우리 조상들의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생존과 번식의
그 유리한 어떤 강력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배우자가 굉장히 좋은 배필감으로 이제 선호가 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렇듯이 장기적인 짝짓기에서 그 요구되는 지속적인 헌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100%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장기적인 짝짓기를 통해서 원하는 그런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에 희생되는 그것들을 이제 그 바라는 어떤 배우자도 있지만 또 어떤 배우자들은 이제 굉장히 일시적인 방탕이라든지 뭐 스쳐가는 미래 또 어떤 짧은 혼의정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추구하는 이제 배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어떤 배우자를 또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기준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이제 장기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선택인가,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배우자인가 아니면 그 단기적인 상대인가에 따라서 또 그 남성이 여성을 또는 여성이 남성을 이제 선택할 때, 배우자로 선택할 때 성 전략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성별 간의 갈등들을 이제 낳게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전략적 간섭이다라고 하는 용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는 장기적인 배우자를 원하는데 또 상대방은 이제 단기적인 그런 관계를 원할 수도 있고, 또 자기는 이제 단기적인 관계만 원하는데 또 이제 그 장기적인 배우자를 원하는 이런 어떤 성별 간의 그 목표나 지향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갈등들이 벌어지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성이 그 다른 성인 배우자를 선택하고 뭐 끌어들이고 뭐 지키고 또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성 전략이 다른 이제 개체들과 다른 이성 개체들과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데이비드 버스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미트리 암컷이 그 구해야 하는 이제 수컷이 이제 혼인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이제 교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암컷은 이제 죽은 곤충을 먹게 되는데, 이 죽은 곤충을 먹을 때 이 수컷하고 교미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죽은 곤충을 먹는 시간이 약 20분 정도 필요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교미가 20분 동안 이제 이루어져야만이 수컷의 정자가 암컷의 몸 안에 이제 주입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수컷이 20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죽은 곤충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암컷은 이제 교미하다가 중단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정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도 동물들이 이제 서로 그 어떤 선물을 주느냐, 이런 어떤 그 교미를 맺기 위해서 아니면 교미가 지속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갈등들이 유발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인간의 남성과 여성도 이 성 자원과 관계들을 가지고서 이제 충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장기적인 배우자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단기적인 어떤 바람피는 이런 어떤 대상으로서 그 어떤 성적인 그런 대상만을 원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서로 충돌하면서 이런 어떤 갈등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데이비드 버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면인 상대와도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가진 큰 반면에, 여성들은 이제 절대로 이제 초면인 상대와는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연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장기적인 배우자로서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이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그 단기간에 그 성관계를 원하는 이제 남성들과 장기간에 이제 그런 어떤 관계를 원하는 여성들 사이에 성 전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장기적 배우자, 하나는 이제 단기적 상대라고 하는 이제 성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갈등 유발을 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연애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갈등들을 좀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라고 이제 데이비드 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결혼 후에도 뭐 여성들은 이제 남편이 잘난 척하거나 뭐 정서적으로 메마르거나 믿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남편들은 이제 아내가 너무 분위기만 찾고 자기한테만 이제 의지하려고 하고 뭐 성관계를 거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남녀 모두 이제 어떻게 뭐 설명을 하든지 간에 이런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다양한 형태의 불평 불만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인데, 자, 이것들은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던 전략적 간섭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그 동일한 경제적 자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성관계 이런 이제 문제들과 관련해서 좀 이런 갈등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인간을 동물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욕망이냐 장기적인 욕망이냐 이것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애라든지 아니면 구애 활동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결혼 생활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갈등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성적 환상과 이제 성 충동에서 이제 남녀의 어떤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어떤 성적인 파트너를 원하는 또 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룻밤 그냥 처음 있는 여자와도 그런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이제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반면에 이제 여성이 갖는 성적 충동, 성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장기적인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낭만, 또 부드러움, 뭐 개인적 관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고,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그 낭만적 관계가 또 어떻게 보니 굉장히 그 부드러운 그런 관계가 이제 미리 형성이 되어야 그런 어떤 육체적 관계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남자가 이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다름의 차이는 계속해서 이제 데이비드 버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짝짓기 행동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진화론적인 그런 요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진화론적인 형질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항상 이게 풍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원과 성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그 최고의 배우자 또는 이제 가장 최상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최상의 배우자들은 굉장히 적죠.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생존에 유리한 그런 어떤 배우자들은 뭐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이제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소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형태의 경쟁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뭐 남성과 여성은 이게 장기적인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비드 버스가 이제 그 욕망의 진화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인간이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또는 이제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 연애 감정이라고 하는 거,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적나라한 어떤 측면에서 우리 생식세포에 근거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것들이 유전 형질로서 DNA로서 이제 이어져 내려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해 본다라면, 이렇게 이제 남녀가 서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미미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성적인 DNA들, 문화적인 형태에서 성적인 DNA들, 또 이제 물리적인 형태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유전 인자들 때문에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는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좀 필요하고 또 상대방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활성화시키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잘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어떤 전략들이 있고 또 활성화시키지 않아야 될 그런 어떤 전략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지식, 그 진화 심리학적인 그런 지식을 통해서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이제 이 남녀 간의 갈등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서로 이제 조화 속에서 이 인간적인 그 동물적인 그런 어떤 본성들 속에서도 그런 어떤 평안함 또는 이제 관계의 어떤 정상성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 왜 또 이제 그 욕망에 진화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이제 어필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방의 어떤 성 전략, 성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 단서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그런 선들 또 넘게 되었다라면 그것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남성들을 보면서 또 이런 여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이제 그 여자의 눈물은 남자의 성 충동을 억제하고 남자의 눈물은 이제 여자를 유혹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정글북에서 주인공 이제 모글리는 그 다른 이제 늑대들하고 같이 함께 성장한 이제 늑대 소년이죠. 근데 이제 그 모글리가 갑자기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모글리가 갑자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이제 죽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이제 단장 흑표범 바기라가 그렇게 이제 말하죠. 동생 아니야. 그건 인간들만이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야. 이제 정말 알겠어. 내가 그저 인간의 아이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흑표범이 이제 바기라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인간하고 동물하고 이제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언어라든지 뭐 도구 사용, 놀이문화, 뭐 그 타인의 감정을 알아내는 이론,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출중한 능력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동물도 그것에 비견해서 뭐 약간 수준은 떨어지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고 도구든지 뭐 놀이문화, 마음이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동물에게 발견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인간하고 동물하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질적인 차이는 이제 없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우리보다 약간 못하는 것이지 아예 못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과 동물의 이제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글북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금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하고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물들은 이제 이런 또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물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기초 눈물, 기초 분비 눈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눈을 깜빡깜빡할 때 이제 눈에 산소나 영양분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눈물이 흐르고 이게 이제 안구 건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반응성의 눈물, 뭐 양파를 까거나 이제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반응성의 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감정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거나 슬플 때 또는 이제 엄청 감동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의 부교감 신경이 활동하면서 분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감정의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기초 분비 눈물이라든지 반응성의 눈물 이런 것들을 이제 흘리기도 하고 약간 뭐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적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감정의 눈물 단순하게 이제 약간의 고통이 아니라 기쁘거나 슬플 때 또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때 흘리는 이제 이 감정의 눈물은 이제 인간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슬픔이나 기쁨 또 이제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제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음악이나 문학,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미학적인 경험을 나타낼 때 이런 눈물을 이제 흘리는 것도 이제 어떤 감정적인 눈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유일한 특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실험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여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많이 울게 될 때 남자들은 그런 눈물을 접하면서 성적 충동이나 이제 이런 공격성들이 많이 억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남자가 눈물을 흘릴 경우에는 이건 이제 굉장히 또 여자에게 그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때 보면 이제 그 남편하고 사별한 여자들이 양팔을 적신 이제 손수건을 이제 가지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보면 이제 남성들이 이 성적으로 충동감을 갖지 않도록 또 접근을 막아주는 뭐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눈물보다는 이제 적죠. 뭐 여기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들은 1년에 평균 6회에서 17회 정도 눈물을 흘리고 여자들은 이제 한 30에서 64회 정도 훨씬 많죠. 운다라고 돼 있고 남성들은 이제 한 번에 우는 시간이 이제 짧게는 2분 여성들은 이제 짧게는 한 6분 정도 운다고 돼 있어요. 이제 남성들은 굉장히 그 적게 울고 또 짧게 이제 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남성들이 이제 우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승리와 성공, 뭐 성취, 뭐 이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제 이런 어떤 남성들의 극적인 성취나 성공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눈물을 볼 때 굉장히 이제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섹시하다라고 이제 느낀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데이비드 보스가 이 성 전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은 이제 다른 배우자들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올바른 지식, 이 성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여기서는 지금 눈물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이제 여자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자의 성적 충동과 이제 공격성을 억제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이제 남자의 눈물은 오히려 이제 역으로 여자들에게 더 어떤 성적인 이제 매력을 갖게 하는 것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전략들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짐승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어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진화론적인 그런 요소들이 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짝짓기 전략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어떤 것들을 더 억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해답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음들은 이제 이 욕망의 진화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물음들은 지금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 이제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가슴이 또 뛰고 이런데 이제 이런 걸 나는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데이비드 보스가 이걸 이제 짝짓기다라고 명명하는 것을 내가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연애할 때 이런 어떤 전략들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 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나한테 가까이 두기 위해서 뭔가 이제 굉장히 머리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어떤 밀당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이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론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을 우리가 배우자로 맞아들이는데 효과적인가?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연애 기술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이 연애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짝짓기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어떤 여자를 또는 어떤 남자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흥미를 끌기 위해서 어떤 이론들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욕망의 진화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짝짓기 기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사람들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사람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죽어도 그런 어떤 연애 감정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끌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이제 데이비드 월스는 이게 마음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이제 그 주판을 퉁겨가면서 계산기를 이제 그 두드려가면서 이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나한테 과연 이익이 될 것인가 또는 이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치열하게 이제 그 합리적인 주판을 던지게 되고 또 계산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기여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이제 그 부정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짝짓기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이런 성관계 그 단기적인 것이 됐든 장기적인 것이 됐든 안정적인 성관계 또 안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번식 또 생존 뭐 이런 것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존재한다. 뭐 우리가 굉장히 고상하게 이상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랑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성적 관계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떤 성적 관계를 무시하고 또 성적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맨날 이제 뭐 이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성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갈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성적인 욕구나 욕망들을 뭐 제어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비껴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못 보고 지나간다는 것들이죠. 오히려 이제 우리의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늘에 있는 이상적인 그런 이제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 밑바닥에 있는 우리 어떤 감각을 우리를 이제 그 불러일으키고 있는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생식 세포와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더 깔끔하게 다루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